네, 이번에 두 번째 시간에는 잘 나이를 들어가는 것, 웰 에이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강석규 박사님을 아십니까?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103세인 2015년에 노환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강석규 박사님께서 95세가 되던 해에 95세 어르신의 숙이라는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덕에 65세 때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후인 95세 생일날 얼마나 후회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나는 퇴직 후에 이제 다 살았다. 남은 인생은 그냥 덤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저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 그런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너무 늙었다고 뭔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세지만 건강합니다.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맞이하게 될 105번째 생일날 95살 때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습니까? 잔잔하지만 울림이 있는 글이지 않습니까? 강석규 박사님께서는 은퇴 후 남은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생각하셨다가 30년이 지나서야 흘러간 시간을 후회하시면서 글을 쓰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윌리엄 세들러 교수는 그의 책 서드 에이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어가는 과정을 너무 길게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윌리엄 세들러는 서드 에이지를 두 번째 성장의 기회, 자아실현의 시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나이대를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은퇴 후 간병기 전에 적어도 20년 이상의 시간을 서드 에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청춘이십니까? 청춘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인생의 젊은 시절 또는 그런 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생각하면 젊은 시절을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마음의 상태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청춘인가요? 나이와 상관없다면 지금 또 청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역가 김욱 선생님께서 쓰신 폭주노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통념을 여지없이 깨줍니다. 재미있게 읽은 구절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누가 지어낸 거짓말인지 몰라도 매우 악의적인 구라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너그러워져야 한다는 말은 싸가지 없는 젊은 것들이 만들어낸 비상식이다. 젊은이는 미래에 대한 희망에 살고 노인은 과거의 추억 속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60이 넘어서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여전히 청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이 글에 의하면 청춘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 시절을 살아가지만 청춘이 아닌 사람이 있고요.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만추가경이라는 고사성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뜻을 직역하면 늦은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의역하면 늦게 피는 꽃이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백꽃처럼 한겨울에 피지만 해가 바뀌어서 피는 꽃은 제외하고요. 해가 바뀌기 전에 피는 꽃 중에서 최대한 늦게 피는 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구절초를 생각해 봤습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다른 꽃들은 다 시들어 버릴 때쯤인 늦가을이 되어서 예쁜 꽃이 핍니다. 사람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에도 역전 홈런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늦게 꽃피우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웰 에이징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화 이론이 활동적 노화입니다. 활동적 노화는 세 가지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과 장애를 피해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높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노후에도 즐겁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혹시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라는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노래의 앞 구절에는 굉장히 신나는 가락의 태평소, 피리 소리가 나오는데 이 태평소를 연주했던 한 소리꾼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태평소 소리를 좋아했던 이분은 20살부터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15가지가 넘는 직업을 전전하며 힘들게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어느 날 카센터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에 차 수리를 하러 온 분이 우연찮게도 서태지와 아이들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하여가라는 노래의 태평소를 연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일하던 카센터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일을 그만둬 달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돈을 못 벌어서 당신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차피 돈 버는 재주는 없으니까 내가 나이는 많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딱 3년만 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태평소를 부는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로 소리꾼 장사익 씨입니다. 장사익 선생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것은 1994년, 그의 나이 45살이 되던 해입니다. 굴곡진 젊은 시절을 지나서 밝게 떠오를 수 있는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그의 재능이 꽃을 피운 것입니다. 장사익 씨의 유명한 노래 찔레꽃도 처남이 운영하는 카센터를 그만두고 서글퍼서 혼자 울면서 지은 사연이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시던 선생님께서 2016년에는 목이 고장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이전 같지는 않다고 하시던데요. 그렇지만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활력이 넘치는 계속되는 노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자, 웰에이징을 생각할 때 노화와 관련된 두 번째로 성공적인 노화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주된 영역에서 퇴직이나 은퇴 이후에는 대개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소득, 직책, 지위 같은 경우에는 은퇴 이후에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퇴 이후에는 무엇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자신의 삶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혹은 노후에도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노화의 측면은 바로 창의적 노화입니다. 창의적 노화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 보통은 웰 에이징이라는 표현을 잘 늙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강사님께서는 잘 나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네. 늙는 게 아니라 잘 나이를 들어간다.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과일도 늙는다고 하지 않고 잘 익어간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람의 인생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춘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나이가 젊어도 청춘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가 아주 많으셔도 여전히 청춘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젊게 사시는 예. 분이 계시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늙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실제로도 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늙는 것이 아니고 나이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아. 우리가 꽃중년 이런 표현도 쓰고 맞습니다. 또 젊은 꼰대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꽃할배도 있거든요. 네. 네. 나이와 상관없다. 어떤 네네.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네. 다를 수 있다. 맞네요. 네. 자, 이거는 정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나이를 잘 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꽃할매가 꿈이거든요. 곱게 늙고 싶어요. 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실제로 더 늙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을 위해서 지금을 너무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허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도 그러셨던 것 같고 저도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나이를 잘 먹어간다는 것이 일단 후회 없이 사는 거. 맞아. 예, 그 후회 없이 산다는 것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한테 연락을 그냥 쉽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네. 문득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면 그냥 전화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막 오해를 하거든요. 보험 가입하거나 예. 차를 예. 팔려 그러나. 돈 빌려달라고 하나 막 의심을 하는데 제가 두세 번 그렇게 연락을 하면 편하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보다는 네네. 정말 이 사랑, 정신적인 거 얼마나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웰 에이징 하면 좋겠네요. 네.